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맨큐의 경제학 챕터 36장 5번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요. 인플레이션 감소의 이득은 항구적이고 비용은 일시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요즘 인플레이션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감소하게 되면 물가를 억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득이라는 게 좀 이렇게 항구적인 측면에서 지속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증가해서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은 약간 실업률을 좀 낮출 수 있다는 것이죠. 국민소득을 증가시킨다는 거야. 그에 따른 비용이 항구적이고 오히려 이득은 그때는 일시적이다.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인플레이션과 실업 같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물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인플레이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필립스 곡선을 가지고 설명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필립스 커브라는 게 수평축에는 실업률이 나와 있고요. 수직축에는 인플레이션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장기의 필립스 커브를 따라서 요게 자연 실업률이 결정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를 잡으려고 해. 그러면 지금의 현재 상태가 요 상태라 할게요.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해요? 만약에 물가가 이렇게 5%라고 하면은 자, 이때 단기의 필립스 커브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때는 기대 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기의 필립스 커브 표현하면 요때 사람들의 예상 기대 물가는 5%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우리가 A점이라고 하면 자연 실업률 수준에 돼 있는 것이죠. 자, 그때 만약에 인플레이션율을 더 낮추려고 한다라고 시도를 해볼게요. 그래서 한 3%로 낮추려고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하는 과정 속에서요. 실업률의 증가라는 희생을 우리가 감내해야 됩니다. 요걸 따라서 이렇게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B점이라 할게요. 자, 그러면 A점이 장기균형 상태지. A점에서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줄이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긴축을 사용합니다.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의 물가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사용 시. 근데 문제는 뭐다?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업률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실업률이 증가해요. 이게 이제 경제가 침체되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만 기다리게 되면 기대 인플레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B점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야. 요게 B점 이렇게 오게 되는데 점차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3%로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하락하면 그러면 단기의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3%에 맞춰서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의 필립스 커브 얘가 3%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락하면 C점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일시적으로 여기 B점으로 가게 됩니다. 이 B점으로 가게 되는 것은 일시적인 고통입니다. 아, 여러분들도 지금 맨큐의 경제학 이런 거 수업 듣는 거 고통 아니겠습니까? 즐거우세요? 아니지. 고통이야. 근데 그러면서 조금 더 익숙해지고 실력이 쌓이게 되면 이렇게 C점으로 가게 되면 그럼 뭐야? A점과 C점을 비교하게 되면 실업률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면서 물가를 이렇게 더 낮출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거기서 얻게 되는 이득은 항구적이 되는 것이고 여기 비용이라는 것은 고통, 일시적인 고통이라는 것이지.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일시적인 고통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대로요.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증가했을 때 비용은 항구적이에요. 이게 뭐냐면 반대 상황으로요. 만약에 인플레를 좀 감내하더라도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이렇게 실업률을 낮춰야겠어 해가지고요. 여기 D점으로 갔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D점이라는 것은 지금 자연 실업률 수준보다 D점에서의 실업률이 더 낮아져서요. 여기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여기 상태에서는 자연 실업률보다 낮은 경제가 지나치게 호황인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D점 이렇게 됐어. 근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요. 경제가 D점에서는 과열되어 있는 상태고요.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서 사람들은 잘 몰랐다가 그게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임금 협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에서 가격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기대 물가도 같이 올라가. 그래서 이렇게 필립스 커브가 상방 이동하게 되면 여기 2점으로 이렇게 다시 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D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득은 이득인데 일시적인 이득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2점으로 가게 되면은 그렇지.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상태로 다시 이렇게 되돌아오게 되는데 여기 2점에서는 이전에 A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율이 항구적으로 계속 발생하게 되니까 비용이 항구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립스 커브를 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인플레이션이 감소하게 되었을 때 또는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게 되었을 때 이득과 비용의 항구적이냐 일시적이냐 그걸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야? 자연 실업률 수준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장기 필립스 곡선 하에서 이게 고정돼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충격이 발생해도 다시 자연 실업률 수준으로 회귀하게 된다라는 게 전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그냥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또 6번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